자, 페이지 46쪽이네요. 46쪽. 이 단어는 여러분들 뭐예요? 뉴턴의 운동법칙. 간단하게 정리하고 갑시다. 뉴턴의 운동법칙. 자, 뉴턴 운동법칙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제1법칙 뭐라고 부르더라? 관성의 법칙. 자, 각각이 먼저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 여기가 한 번, 두 번 설명드리면 잘 아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해보다 보고 지나다 보잖아? 대부분 잘 몰라. 진짜로. 그러니까 제발 이 각각이 얘기하는 말 한번 곱씹어 보라고, 그리고 왜 틀린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진짜 많이 틀려요. 옆에 영재고반 이제 끝나가고 있잖아. 내일 시험이니까 거기가 그나마 잘하는 반, 저쪽에 내가 조금 못하는 반, 윗반 아랫반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도 잘하는 애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치? 3분의 1은 잘 못해, 못 쓴다고 환장한다니까. 진짜야. 진짜 그러니까 제발. 자, 제1법칙을 뭐라고 한다고? 관성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운동법칙은 뭐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힘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힘의 정의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힘이 뭐예요?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에요. 여기서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값은 두 글자 뭐라고 부른다? 속도라고 불러요. 곧 힘은 뭐다? 속도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힘이에요. 이 관성의 법칙은 뭐냐면 힘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거예요. 조건이 들어가요. 관성의 법칙은 뭐가 0일 때 R자 힘이 0이에요. 곧 물체에 실질적으로 작용한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당연히 속도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이 조건이면 정지해 있던 놈은 당연히 계속 정지해야 돼요. 이건 다 알아. 지나가던 개도 알 거야. 말은 못하겠지만 알아. 그런데 요 밑에 거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가 있어요. 아무런 힘도 안 준다고. 어떻게 돼?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이거는 은근히 많이 몰라. 틀려. 왜? 우리 주변에서는 이 조건이 거의 성립하기가 힘들어. 마찰도 있고 저항력도 있고 해서. 그래서 운동하던 놈이 아무런 힘도 안 주면 그냥 자연스럽게 서. 이게 자연스럽단 말이야. 니들은, 우리 주변은.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고. 맨날 응 알아요. 못한다. 이 조건 성립하는 공간은 어디? 우리 상상할 수 있어. 어디라고? 우주 진공인 공간. 거기 내가 얘를 집어 던졌다고 우주에서 내 손을 떠났어. 이 놈이 가다가 쓰는 게 자연스러워? 아니라. 이게 맞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공간을 상상만 했지 그 공간에 산 적이 없어. 그래서 익숙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자연스럽지가 못하다고. 그래서 맨날 등속도로 운동하고 있어. 따질 게 뭐 있어? 알짜리 얼마야? 0이야. 그런데 열심히 계산하고 있는 애들이 많다니까. 니들은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래서 제1법칙은 힘에 대한 정의를 나타낸 거예요. 운동 제2법칙도 힘에 대한 걸 나타낸 거예요. 운동 제2법칙은 뭐라 불러요? 가속도의 법칙이라 부르죠. 관성 얘기 안 해봤는데 여러분들 힘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속도 변화를 일으키는 게 힘의 정의였죠? 그러면 힘을 받지 않은 물체는 속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 속도가 변하지 않는 곧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뭐라 부른다? 그걸 관성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 관성도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애가 운동 상태가 잘 안 변할까? 질량이 그래서 이 관성의 크기를 두 글자 뭐라 부르는 거다? 질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관성은 뭐다? 힘의 정의랑 같이 묶여서 정리해야 되는 거야. 운동
상태를 유지하라는 성질. 관성의 법칙 아무런 힘도 작용이 안 했으니까 운동 상태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야. 제2 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이라 불러. 얘는 조건이 R자의 명이 아니라. R자의 명이 아니니까 물체가 실질적으로 가는 힘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가? 속도 변화가 생겨. 시간당 속도 변화의 크기, 그게 가속도잖아. 그럼 뭐가 존재한다고? 가속도가 존재해. 그럼 이 가속도는 당연히 힘의 크기에 비례하겠지? 그런데 관성 크기인 질량에는 반비례한다고. 그래놓고 는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내서 비례상도 찾아봤더니 개꿀 1이야. 그래서 뭔 식이 나왔다고? F는 MA. R자임이겠죠. R자임이 뭐예요? 한 물체에 작용한 힘을 다 더해서 몇 개? 하나로 나타난 그 힘을 R자임이라고 부르잖아. 이게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마찬가지 힘에 대한 정의. 다시 한번 설명한 거고요. 운동 제3 법칙을 뭐라고 불러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쪽팔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 어떠한 힘이 있을 때 항상 그 힘과 상호작용하는 힘이 있다. 그 힘을 한 힘을 작용힘이라 부르면 그 상호작용하는 힘은 뭐라 부른다? 반작용이라 부른다. 이 작용힘과 반작용힘은 크기가 같다. 방향은 반대다. 작용힘이 있을 때 반작용힘 찾는 건 되게 쉽다고 했죠. 뭐만 바꾸자? 주어와 목적만 바꾸자. 예외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도 틀려. 나중에 봐. 개많이 틀려. 진짜로 많이 틀려. 조심할 건 이 작용힘하고 반작용힘은 더할 수가 없다. 왜? 힘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건 똑같은 물체에 작용한 힘은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작용힘과 반작용힘은 힘 받은 주체가 달라. 내가 돈 번 게 있어? 100만 원. 옆에 사람이 있어? 이 사람 100만 원 잃었대.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더니 네가 얻은 100만 원과 내가 이런 100만 원 합치면 0. 그 얘기인 즉슨 내가 막 벌은 100만 원 지가 달래는 거잖아. 주겠냐? 주고 나서 우리는 하나 0. 말이 돼? 안 돼? 이건 이건 공법이라고. 뭐야 이거 이상한 거잖아.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힘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건 동일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더하거나 빼거나 가능한 거라고. 근데 작용힘하고 반작용힘은 동일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아니죠. 더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영재반을 가시는 분은 나중에 알겠지만 모의고사를 많이 봐요. 거기에 한 서너 번 나올 거야. 이 내용이, 이걸 쓰는 내용이 개말이 틀려. 몇 번의 시험에 나와 계속 얘기해. 그래도 정답률이 50% 택도 안 나와요. 진짜 생각보다 난해하다고. 본인 나름대로 뭔가 정리가 돼야 돼. 아무 생각 없이 작용점이 달라요. 일단 개소리 하지 말고. 개소리는 아니야. 틀린 표현 아니거든. 영혼이 없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작용점이 다르니까 그래 작용점이 달라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면 계속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야. 요 세 가지 법칙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해볼게요. 1번 되게 유명한 실험이에요. 사고 실험입니다. 머릿속에서 한 실험이에요. 이거 아닐까? 천재들이 하는 사고 실험. 일반인들이 이런 사고 실험하면 머릿속에서 머리 쥐나 갈릴레이가 한 실험입니다. 자, 그림같이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빗면 A점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으니 물체가 A점과 같은 높이인 반대쪽 빗면 B점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어서 반대쪽 빗면을 나와 같이 완만하게 다와 같이 수평을 하고 A점에서 각각 가만히 놨다. 여러분들 완만하게 했을 때도 얘는 반대쪽 높이 그 높이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C 다처럼 수평하게 만들어 두면 그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수평면에서는 얘는 계속
계속 그 높이가 될 때까지 갈 거야. 근데 그 높이는 도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무한히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움직이게 될 거다라고 머릿속에서 갈릴레이가 생각한 실험이에요. 가보자. 1번 A점에서 내려올 때는 당연히 중력을 받으니까 빨라지겠지? 증가하다 맞죠? B점으로 올라갈 때는 당연히 중력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느려지는 거 맞겠죠? 맞아요. 나에서 물체는 A점과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 맞겠죠? 다에서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다. 이것도 맞잖아 수평면에서 그치? 5번 볼까? B, C, D에서 물체의 작용은 R점의 크기는 같다. B점에 순간 정지했어. 근데 계속 정지했냐? 아니야 좀 있으면 내려올 거야. C점도 내려오겠지? R점이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D는 계속 그 속력 그대로 가니까 D에서는 R점은 얼마? 0. 그러니까 당연히 B, C, D는 R점의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다음에 그래서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가볼게요. 3번을 가보면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마찰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의 M인 수레에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F를 작용했다. 그런데 뭐를 질량을 증가시켰다. 그때 뭐를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들 거기서 그래프 나에서의 기울기가 뭘까라는 걸 따져봅시다. 여기가 시간 t예요. 여기가 속도 v예요. 근데 처음에 m일 때가 이거예요. 2m일 때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기울기가 뭘 뜻해요? t분의 델타 v니까 기울기가 가속도죠. 그럼 질량이 m일 때가 2m일 때보다 기울기가 몇 배? 2배 더 크다라는 게 나와 있죠. 그 질량하고 가속도는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다. 왜? 우리 알잖아. F는 MA인데 얘가 일정하대. F로 똑같은 힘을 땡긴대잖아. 그럼 A하고 M은 당연히 뭐야? 곱한값이 일정하니까 반비례 관계죠? 그걸 나타낸 거예요. 맞지요? 자, 수레의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 무슨 관계라고? 반비례 관계라고. A는 반비례는 뭐예요? 역수에 비례하는 게 반비례입니다. 그럼 반비례 그래프가 뭐가 있어요? 5번이잖아요. 그치? 그럼 답이 5번이야. 뭔가 그래프가 많아서 어려 보이지만 개 쉬운 문제라고. 3번의 답은 5번. 5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의 15g의 물체에 수평 방향의 힘 F를 작용하는 모습이다. 그럼 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가로축이 시간이고요. 세로축이 힘이에요. 자, 3초 때까지는 자 힘이 얼마로? 2N으로 일정했네요. 5초 때까지는 0이었고요. 5에서 6초 때까지는 얼마로? 마이너스 4로 일정했습니다. 우리 물리원을 한 바퀴 돌았으니까 이 면적이 뭔지 알걸요? 면적은 항상 기울기는 가로분의 세로고요.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기울을 가지고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 FT. 머릿속에 공식 있나? 뭐가 FT야? I는 FT. 충격량. 진짜 식도 모르고. 식도 모르면서 물리를 잘하고 싶어요. 장난해? 단어는 외우기 싫어요. 영어는 잘하고 싶어요. 뭔 개소리야. 언어를 해야 되는데 언어는 몰라요. 근데 잘하고 말이 안 돼. 마찬가지예요. 물리는 공식 가지고 노는 거예요. 나중에 대학교 가면 그 공식이 어떻게 나는지는 죄다 증명해요. 수학적으로. 싹 다. 이건 나중에 가서 하실 거. 진정한 물리는 그거긴 한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다
여태까지 나와 있는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물리예요. 그럼 일단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공식이. 머릿속에 공식을 안 집어넣고 F가 뭔지도 몰라? 근데 물리는 잘하고 싶어요. 집에서 펑펑 놀면서 돈은 많이 벌고 싶어요. 똑같은 거지 뭐. 아니 돈 벌 생각을 하고 돈 벌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야 돈이 벌릴 거 아니야. 물리도 마찬가지잖아. 기본적으로 공식이 뭔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충격량이에요. 충격량이 뭐랑 같더라?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아요. 맞아요. 자, 저걸 알면 이 문제는 되게 편하게 풀려요. 저걸 알면. 자, 어쨌든 거기를 한번 볼까요? 기억. 뭘 구하래요? 가속부의 크기를 구하랍니다. F는 ma잖아요. 근데 뭐가 안 바뀌어요? 똑같은 물체니까 질량이 안 바뀌죠. 그럼 가속부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고? 힘의 크기에 비례하죠. 힘의 크기는 언제가 커요? 앞에가 커요? 뒤에가 커요? 또 여기도 마이너스하라고 마이너스가 작아있다 개소리 하지 말라고. 벡터 크기는 수학적으로 절대값. 그럼 나중에 힘의 크기가 더 크죠? 그러니까 나중 가속도가 더 클 거라고. 그러니까 기억은 맞겠네요. 네. 1초 때와 6초 때 속력이 같다. 자,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이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 정지했었어요. 1초 때까지 받은 충격량이 얼마예요? 2예요. 그럼 운동량도 얼마만큼 있는 거예요? 2만큼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운동량이 0이었으니까. 3초 때까지 총 운동량이 뭐야? 충격량이 얼마였어요? 6이었죠. 그런데 몇 초 동안에 6초. 6초 때 보시면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 6초 때 운동량이 얼마일까요? 1초 때 운동량은 충격량이 운동량이 변화가 같으니까 2였죠? 그럼 6초 때는 6만큼의 충격량을 받았는데 마이너스 4만큼을 받았잖아. 그치? 그럼 얼마라고? 2라고. 2 맞아? 그럼 1초 때도 운동량이 2고 6초 때도 운동량이 2예요. 질량이 똑같으니까. 운동량이 뭐야? P는 mv잖아. 속력도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초 때와 6초 때 속력은 같아요. 이걸 이용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어우, 등가속도 가지고 뭐 하려면 귀찮아져. 시간 한 3번은 써야 된다고. 이해됐지요? 디귿 0에서 2초 동안의 이동거리는 5에서 6초 동안의 이동거리와 같다. 이동거리를 구하래요. 그런데 0에서 2초 동안 그 다음에 5에서 6초 동안 야 미쳤네. 그래프 형태를 그려볼게요. 그래프 형태 VT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처음에 0이었어요.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겠죠. 숫자 만들 거예요. 3초 동안에 으쌰 이렇게 갔다가 치자고요. 3초 동안에. 그 다음에 3에서 5초 때까지는 뭐가 일어나요? 이렇게 등속 운동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다 5에서 6초 때까지는 기울기가 여기는 힘이 2였고 여기는 힘이 마이너스 4였으니까 힘이 2배 크니까 여기도 기울기가 2배 더 커야겠지. 이 기울기보다 2배 더 커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3초 동안에 이걸 얼마라고 하자? 6V라고 하자. 그럼 1초 동안에 얼마만큼 줄어들어야 되냐? 3초 동안에 6V가 되니까 기울기가 2V잖아. 그치? 그럼 여기 기울기가 4V 되는 거니까 얼마만큼? 4V만큼 줄어드니까 6초 동안에 6초의 속도가 얼마가 됐다고? 2V가 돼야 되는 거야. 맞아? 자, 면적 구해. 여기서 2초 동안에 이동거리 구하려니까 시간이고 속도니까 면적이 뭐예요? 이동거리가 되는 거죠. 자, 요 면적 구하자고. 2초 때 2면 요거 4V죠. 요 면적 얼마예요? 면적 4V죠? 이거 면적 구하자. 요 면적 구할 거예요. 이거 6V고 여기 2V네. 그죠? 그럼 사단이 보니까 2분의 1 곱하기 귀찮아. 6V 더하기 2V 곱하기 1 맞아? 얼마야? 4V지? 똑같잖아. 아우 귀찮아. 자, 그래서
이동거리는 어떻다? 같다. 됐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문제가 잘 안 풀려. 속도 가속도 문제인데 근데 이동거리 가속도 뭔가 편하게 풀 수 없을까 씩 많이 안 쓰고 그래프 그려. 그래프는 딱 하나야. 니들이 그리는 그래프, 필요해서 그리는 그래프 VT 그래프. 나머지 그래프 그려봤자 아무런 도움 안 돼. 이거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조금 복잡했던 게 잘 풀릴 거라는 거. 왜? VT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고 VT 그래프의 면적이 뭐? 이동거리라는 거 알면 뭔가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은 저렇게 해결. 7번 보러 가겠습니다. 7번은 7번 같은 문제가 영재학교 입시에서 되게 잘 나오는 문제예요. 자, 이 조건이 마찰은 없답니다. 똑같이 A, B가 연결돼 있어요. 용철에. 그런데 어디로 당겼다? A를 당겨서 얘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겁니다. 가에서는. 나에서는 똑같은 조건인데 왼쪽에서 B를 당겼습니다. 그래서 얘는 B 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래도 저 그림을 딱 보고 일단 뭘 알아야 될까? 이거 무슨 식 쓸까? F는 MA식 쓸 거예요. 자, A의 질량 모르고 B의 질량도 모르는데 그러면 MA라고 놓고 MB라고 놓자. 그래놓고 운동방정식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운동방정식이 뭐죠?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R자인 그게 F는 MA다 라는 식 쓰는 거죠. 자, A에 대해서 써봅시다. 이거 수직적으로 사용되는 작용하는 힘 따질 필요 없죠. 그쪽으로 움직임이 없으니까 수평만 따지면 되겠죠. 얘는 힘을 몇 개를 받아? A가 받는 힘은 수평으로 몇 개? 2개. F를 받고 용철로부터 운동을 도움받아 방해받아? 방해받겠지. 그럼 뭐라고 써? F 빼기 U MA 곱하기 A A1 1에서의 가속도다. 그래서 A1이라고 할게요. B에 대해서 써볼까요? B는 뭔 힘을 받아? B 왜 움직여? 용철이 당겨서 움직여. 용철이 없으면 B는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6이 B의 R자 힘이에요. 맞지요? 이거 둘이 더해보면 뭐가 나와요? 더합시다. 6이 날라가죠? F는 MA 플러스 MB 곱하기 A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둘이 더한 걸 한 방에 쓸 수 있어야 돼요. 하나 취급해서. 이 F가 전체 R자인데 한 방에 쓸 수 있어야 되죠? 이 한 방에 쓰는 게 있으면 저 밑에 것도 한 방에 써볼게요. 그럼 F는 MB 플러스 MA 곱하기 A2예요. 그죠? 한 방에 쓰면 그럼 뭐가 같아요? A1하고 A2가 같아요. 맞아요. 이런 게 눈에 들어와야 돼. 가속도가 같다고. 그럼 여기서 A에 대해서 시간만 써볼까요? A. 바로 A. A는 왜 움직여요? A는 왜 움직이냐고. 탄성력 E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E가 MA 곱하기 A예요. 여기 보세요. 근데 A1하고 A2가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그럼 질량은 누가 커요? 질량은 누가 크냐고. MB가 크겠죠? 그래서 MB가 MA의 몇 배예요? 3배라는 게 쉽게 나와야 된다고요. 이해돼요? 자, 여기 보세요. 식은 이렇게 썼지만 얘 왜 움직입니까? 단성격 때문에 움직이죠? 그럼 이 6이 얘의 R자 힘이에요.
여기서는 A의 R점이 얼마라고? 2라고. 근데 둘은 어떻다? 가속도가 똑같다. 그게 눈에 들어오면 그냥 나와. 똑같은 가속도가 되는데 얘는 6을 받아야 되고 얘는 2만 받으면 돼. 그럼 질량은 B가 3배 더 큰 놈이네라는 게 계산을 안 해도 그냥 눈으로 들어와요. 그럼 나중에는 할 거고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씩 쏠 수 있으면 돼. 지금은 저런 게 운동 방정식이잖아. 우리 몇 번 했잖아. 그치? 이거 되게 어려워요. 처음 배우면 충격과 공포야. 뭐래 앞에서 보고 시간 막 먹쓰는데 뭐라는 거야. 이 하나씩 차분하게 써보라고. 왜 움직이지? 어떤 게 크지? 하나씩 생각하고 있으면 별거 아니야.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가보자. 보기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같아. 개소리야. 가속도의 같은 거야, 그지? 전체 질량 똑같고 전체 힘 F로 똑같잖아. 그럼 가속도도 당연히 같은 거야. 기억 틀렸어. 질량은 B가 A 세배 맞지요? 나에서 B에 작용하는 R자 힘은 6N이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B의 R자 힘이 6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나 B는 똑같은 B야. 질량 똑같지? 여기와 여기 가속도 어때? 같다 그랬지? 질량 같고 가속도도 같으니까 R자 힘도 같아. 위에서 R자 힘이 얼마? B의 R자 힘이 6이었으면 밑에서 R자 힘이 얼마라고? 6이라고. 야 그럼 이 F는 얼마냐? 야 B의 R자 힘이 6이잖아. A의 R자 힘이 얼마? 2지? 그럼 여기서도 A의 R자 힘이 2잖아. 그럼 얼마를 준 거야? F? 8을 준 거야. 그래서 B가 6만큼 처먹었고 A가 2만큼 처먹었다. 그 얘기인 거지. 맞아. 그거라고. 이해됐지요? 이걸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되게 복잡한 것까지 계속해서 하게 될 거예요. 자, 되게 중요한 운동방정식에 대한 내용. 근데 영작교육식은 되게 복잡한 거 위주로 나오는 게 아니야. 영작교육식은 여러분들 뭐라고요? 중등 내용이 기본 베이스예요. 중등 내용이랑 비슷한 것들은 잘 내는데 너무 고딩한 것들은 못 내. 눈치 보여서 교육부에서 뭐라고 한다고 씨발 너무한 거 아니니? 라고 한다고. 그래서 은근슬쩍 아닌 척하면서 내는 거라고. 너무 복잡하게는 못 내요. 잘 안 내고. 굳이 그렇게 안 내도 변별력은 각계 문제 만드는 수 있다. 자, 그래서 7번 같은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 이해 잘 하시면 될 거예요. 이놈의 초파리는 찾기 개 힘들어. 여러분 그냥 팔이나 모기는 요즘 좋은 거 있잖아. 전자모기 촥 뒤져라. 비스직하면서 뒤지잖아. 초파리는 통과잖아. 그냥 개 작아서. 초파리는 개 빨라. 안 잡혀 잘. 초파리를 전문적으로 키워서 유전적인 연구를 되게 많이 활용을 해요. 나름 초파리가 행동학적으로도 그렇고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훌륭한 연구 잘하는 봐. 유전 연구를 할 때 훌륭한 거하고 또 달리 행동 발달 이런 것들 할 때도 되게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에 초파리 연구에 되게 권위적인 사람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야. 그 사람 초파리 뭐라고 하면 개승질 내는데 초파리가 너보다 못한 게 뭐냐 이딴 얘기 하는데 심한데 이렇게 하잖아. 근데 초파리가 나름 되게 훌륭한 연구 중에 하나인가 봐. 자, 9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한 얼음판 위에 정지해 있던 두 스케이트 선수 A와 B가 마주보고 서로 밀었다. 자, 어떤 상황이라고? 스케이트를 타고 얼음판에서 마주보고 밀었대. 그럼 일단 알아야 돼. 뭐를? A가 B를 미는 힘하고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 왜?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문제를 읽자마자 A에 받은 R자임하고 B가 받은 R자임 어떻다? 같다. 이유 작용 반작용이라서. 그런데 그래프가 VT 그래프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다고? 요렇게 나왔어. 요게 A고 요게 B라고. 그럼 힘은 몇 초 때까지 받았어요? T초 때까지 받은 거죠? T초 위에는 힘을 안 받았으니까 둘이 등속 운동을 하는 거라고. 그럼 이 그래프 가지고 기울기가 뭐라는 거 알아? 가속도라는 거 알지? 그러면 힘 받는 동안 가속도는 누가 커? A가 2배 더 크지? 왜 그래? 동일한 힘인데.
A가 질량이 작은 거지. 그럼 누가 질량이 큰 거야? B의 질량이 A 질량의 몇 배라고? 2배라고. 이해돼요? F는 MA 가지고 집어낼 수 있겠죠? 끝났다. 기억. 서로 미는 동안 A의 가속도가 B의 2배 맞죠? 서로 미는 동안 A가 받는 힘의 크기가 B의 2배. 이게 머릿속에 먼저 들어와야 된다고. 작용 반동의 힘이 같겠네. 이게 없으면 문제는 못 푸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질량은 B가 2배죠? 이것도 틀렸네요. 답이 그래서 몇 번? 1번 11번. 여러분들 다음 주 시험은 뭘까요? 다음 주 시험은 오늘 하는 거. 오늘 하는 거 속도, 가속도, 운동법칙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려면 오늘 푼 거 복습하시고요. 원래 그런 게 많긴 하지만 그 다음에 숙제 있죠. 다음 주 올 때까지 숙제 다 하시고 채점까지 다 하셔요. 그리고 왜 틀렸는지 확인도 해. 뭐라고요? 잊어버리셨어요? 그럼 그 멘트를 나한테 날리는 목적은? 알겠어요. 뽑아드릴게요. 왜 잊어버리고 그래 박지는. 자, 답지 하이탑이 좋은 게 제가 하이탑을 쓰는 이유는 수업할 때 딱 하나예요. 해설지가 잘 되어 있어요. 나름 채점하고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앞으로는 계속 한 번 더 배웠던 거기 때문에 저번 주 시험 봤던 거, 저번 주에 내용 정리했던 걸 그 다음 주에 바로 시험 본다는 거. 오케이, 이해됐죠?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푼 문제도 있을 거고 당연히 안 푼 문제도 있겠죠, 그죠?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니까 여태까지 4개월 나갔던 건 다시 한번 2개월 동안 복습하는 거니까 여기 이 정도만 잘 정리만 해두면 물만 충분히 잘 한 거라고. 그럼 수능은 잘 보냐? 그럴 수는 없어. 수능은 수능이라서 연습을 또 해야 되고 30분에 20문제는 연습, 그 다음에 수능에서 나오는 킬러 문제들, 그 빡센 문제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훈련이 들어가야 되거든. 내용은 이게 다야. 내용은 다음은 문제 푸는 스킬이 들어가는 것 뿐이야. 내용은 없어. 자, 11번. 그림같이 가는 B를 고정 A를 매달았을 때 늘어날 때 A가 정제되는 거고. 자, 똑같은데 B만 반대로 했다. 자, 뭔 얘기야? 둘 다 자석이네. A가 있고 여기 이렇게 B가 있었대. 그런데 뭐 했다고? 여기서는 B의 극을 반대로 했대.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됐대. 자, 보세요. 우리 자석끼리 이 가의 경우가 일령이냐 나의 경우가 일령이냐? 여기가 일령이겠죠? 여기가 일령이니까 여기가 청력이니까 얘가 밀어내니까 위로 기어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치? 당연히 여기가 일령, 여기가 청력이란 얘기야. 맞아? 자, A 알짜리 얼마? 정제했잖아. 0. B도 알짜리 얼마? 0. 맞아? 여기 잠깐만 볼까? B가 받는 힘 총 몇 개? B가 받는 힘 몇 개? 몇 개? 한 개? 두 개? 제발 생각 좀 해. 야, 쉬운 것부터 해. 지구에 있잖아. 중력은 받겠지 뭘. 그치? 인력이래매. 얘 자기력 받아 안 받아? 받아. A가 B 땡기니까. 이 B 자석하고 바닥 사이에 내 손가락이 끼어있네? 아파 이씨. 그러면 자석이 바닥을 누르겠지? 그러면 바닥도 자석을 떠받치겠지. 이 힘을 뭐라 불러? 수직항력. 요 세 개 다 더한 게 얼마? 0. 맞아. A가 받는 힘은 총 몇 개일까? 여러분들 물리는 저거를 잘할 줄 알아야 돼. A가 받는 힘은 총 몇 개? 이라 이씨. 쉬운 거 파라 그랬지? 중력.
야, B가 자기력 받으면 A도 당연히 자기력 받겠지. 자기력 방향, A가 받는 자기력 방향 위 아래. 인력이래. 자기력. 근데 야, 알짜 명자는 용설 늘어났겠지. 용설일 때 당연히 한정. 이거 다 더한 게 얼마? 0. 그러니까 정지하는 거라고. 이해됐어? 가보자. 기억 가에서 A의 자기력은 탄성력과 중력 크기 같다? 개소리라고. 자기력 있잖아, 자기력. 둘이 합하는 게 탄성이랑 같은 거지, 그치? 기억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 네. 예. 얘야? 얘야. 나보고 수업하는 얘기냐? 미쳤네. 저러고 내가 키워 니은 띵끝에서 미동도 없이 그러고 있네. 나는 당신이 싫어요. 저는 물리가 싫어요. 몸소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대가리 쳐박고 법대로 하라 이러고 있네. 내 수업 시간에 내 주먹이 법이다 새끼야. 솔직히 할 테면 해버렸는데 모르게 깐쪽대지 뒤질라고 한줄 목걸이도 안 되는 게 목졸로 해야겠는데 저거. 조만간 사건 사고가 나겠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나중에 화면 한번 켜고 네 목소리 중에 한번 생중계 한번 하자. 라방 찍을까 라방.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협박해야 돼 새끼야. 좀 보라기. 책 안 봐? 저이씨. 니의 나에서 A가 B의 자기론 자기의 크기야. B가 A의 자기론 크기는 같다. 이건 따질 것도 없죠. A가 B를, B가 A를 작용 반작용과 크기는 당연히 같아요. 맞네요. B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수직항력이 B가 누르니까 바닥대를 떠받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써보면 B, 여기서 B가 받는 힘은 얘 충력이라며. 아래쪽으로 중력 받지만 여기서 보고 아래쪽으로 자기력을 받아요. 이렇게 수직항력이 작용하겠죠? 그럼 수직항력은 가에서가 커요? 나에서가 커요? 나에서가 크죠?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다가 야 손가락 밑에다 집어넣을 거야 어디다 넣을래? 이럴 때는 안 틀려 이 새끼들이. 실제로 야 손가락 대 새끼야 여기다 넣을 거야 어디다 넣을까? 생각하겠지 그때는 어디가 들어볼까? 그때는 건 알면서 이럴 때는 몰라 이 진짜. 자 그래서 이런 거 따질 때 내 손가락이 저기 사이에 들어간다 생각해. 직관적 어떤 경우가 더 아픈가? 그런 거 모르는 애는 없어. 가끔 있긴 하더라. 그런 애는 분리 안 하면 돼.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가가 크다 그랬으니까 나가 더 크잖아요. 답이 그래서 2번. 13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풀 문제는 두 문제 남았네요. 13번, 15번. 나머지 시간이 한 10분, 한 15분 조금 안 남겠네. 그 시간 동안에 숙제하시면 돼요. 그러다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고요. 13번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있는데 얘 중력이 지금 얼마래요? 무게가 16톤. 무게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고? 중력이라 부른다고. 이게 얼마라고? 16톤짜리래요. 근데 나에서는 A 똑같이 A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물체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손으로 10으로 당긴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가속도의 크기가 가에서가 나에서의 3분의 1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가속도를 A라고 하면 여기서의 가속도는 몇 A? 3A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맞아요? 자, 중력 가속도가 10이라고 줬으니까 B는 질량이 얼마짜리예요? 중력 가속도가 10인데 중력이 10이 나왔잖아. F는 mg. 그러면 몇 킬로짜리라고? 1킬로짜리라고. 맞아?
한 방에 써볼까? 얘 중력이 전체 알자 힘이에요. 맞지요? 그럼 10은 A의 질량 MA 더하기 B의 질량 1 곱하기 전체 가속도 A. 맞아요? 밑에서 세볼까요? 이 10은 내 손이 당긴 거죠? 내 손의 질량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얘의 알자 힘이에요. 10은 MA 곱하기 3A. 맞아요? 그럼 MA가 얼마가 나올까요? 요거 분의 요거 하게 되면 얼마야? 이거 분의 이거 하게 이거 분의 이거 할까? 네. 그럼 1은 이거 분의 이거 MA 플러스 1분의 3이 되는 거냐? MA 3MA. 그럼 MA 얼마 나와요? 2분의 1 0.5kg가 나오나요? 맞아요? 그래서 A의 질량은 얼마다? 0.5kg다. 마찬가지 운동 방정식 가지고 푸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3번 해결했네요. 15번 봅시다. 15번은 정지해 있는 상황이고 낮다고. 자, 이 물체는 여기가 A 1kg짜리가 있는데 여기 B 몇 킬로짜리 4kg짜리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잡고 있대. 이렇게 줄을 매다 있대. 잡았대. 그래서 정지해 있대. 여기 장력 얼마일까요? 줄에 걸리는 힘을 보통 장력 T라고 쓰잖아요. 이거는 누구 가지고 따지는 게 개편해요? A냐 B냐 따져봐야지. 근데 누가 편할 것 같아? A랑 그러지 마. 여기서 내가 얘를 잡고 있는 힘이 얼마인지 내가 알 바냐고. 몰라. 내가 편하지. B가 받는 힘 몇 개야? 2개야. 중력. 장력. 이 2개뿐이 없잖아.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정제 있다고. 알짜인 0. 그럼 중력이랑 장력이랑 사이즈가 똑같지? 중력 어떻게 구해? F는 mg. 질량에다 중력과 곱하는 거 얼마? 40N이겠네. 맞아요. 근데 A도 40을 받는데 A도 정제 있죠? 그럼 내가 얘를 손으로 잡고 있는 건 얼마? 40이겠지. 그지? 그래서 어떤 게 편할까라는 생각 좀 해봐. 그래서 기억 맞다고. 근데 이제 저 잡고 있던 걸 놨대. 그러면 움직이겠죠. 운동 방정식 써볼게. A 왜 움직입니까? 장력 때문이겠죠? 근데 위 장력하고 달라졌을 거야. T 다시가 A 1 곱하기 A. B에 대해서 써볼게요. B는 왜 움직여요? 중력 때문에 4 곱하기 10 빼기 장력 T 다시. 이게 B의 알짜임이겠죠? 4 곱하기 A 더하면 T 다시가 날라가죠? 그럼 5가 돼요. 5A가 40이니까 A는 8. T 다시는 얼마? 8. 그래서 니은 틀렸네요. C이 B로 당기는 힘이 6이 아니라 8이고요. 다 나에서 B가 4m 낙각돼. 자, 등가속도 세 번째씩 가속도 나왔으니까 EAS V제곱 빼기 V0 제곱 2 곱하기 가속도 8 곱하기 몇 미터? 4m 4는 V제곱 빼기 0. V는 얼마예요? 8이네요. 그러니까 속력은 10이 아니라 8이 되겠죠? 답이 그래서 얼마? 1번이 되겠네요. 맞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15번까지 다 풀었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나머지 시간 동안 숙제하시면 될 거예요. 8m per hour인 거예요. 뭐라고요? 8m per hour이라고 했어요. 크겠죠. 갑자기 왜 아워가 나오겠니? 아우 얘야. 이봐. 이 기본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우리 다 SI 단위로 질량은 킬로그램, 길이는 미터, 시간은 세크. 오케이? 당연히 미터 퍼 세크겠죠. 내 글씨가 그지 같다고 뭐라 하는 거지? 어우. 자.